있어요? 아, 그때 있네. 전 정부 때 최경환. 집을 사라고 할 때 그때 샀으면 그때는 성공했네요. 최경환, 예, 예, 소유노믹스 예, 할 때, 맞아요, 니네도 맞아요. 아파트 사세요 했는데. 그리고 임대사업 내서 집 사세요 할 때 샀으면 됐네요. 네네. 그죠? 그거는 저희 말을 들으세요. 저희 말을 들으면 무조건 돈 법니다. 이제 금액별로 또는 진행 단계별로 투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돼. 현재 구역이 아닌 곳도 있잖아요. 아닌 곳이 나중에는 될 수 있는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은 아까 우리 김건대 말대로 3억에서 매매 가격이 3억에서 한 5억 정도 여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요. 이미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감정 평가 금액은 3억대일지라도 현재 매매 가격은 한 7, 8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프리미엄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3, 4억 정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8억이라는 최종적인 그냥 원래 구역이 아닐 때 3억에 샀으면은 8억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현재는 불확실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를 감안해야 되는 리스크,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는 거잖아요. 근데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얘기는 불확실성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놓은 거예요. 프리미엄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8억이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미리 파는 사람한테 3, 4억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개념이라서 7, 8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구대님,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가 같다면 네. 이건 얼마죠? 사업시행 인가가 같다면? 사업시행 인가까지 단계가 진행이 됐으면 이 구역이 이 구역이? 이건 네. 이제 10억이죠. 10억인가요? 네. 그러면 권구대님이 봤을 때는 네. 10억을 주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지역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니면 이제 구역 지정된 7, 8억짜리 사는 게 좋을까? 네. 아니면 아직 구역 지정되지 않은 3억에서 5억짜리 사는 게 좋을까요? 자금적인 효율 면에서는 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곳을 사는 게 가장 좋은데요. 대신 이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근데 빌라라는 게 이제 네. 우리 일반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개발 안 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예를 들면 강남권 같은 경우에 강남권은 재개발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빌라가 3억짜리가 9억이 돼 있고 송파 같은 데도 보면 삼전동이나 석촌동이나 방이동, 송파 이런 라인 같은 경우도 9호선 라인에 호재가 있을 뿐이지 그 지역은 정비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거기도 2억 5천짜리 빌라가 지금 7억 5천 돼 있거든요. 무려 3배씩 올랐단 말이에요. 재개발이 하나도 안 되는데도. 이 지역은 특징이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높아요. 또는 아파트 가격이 높아져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지역의 빌라를 산다고 해서 개발구역이 아닌 지역을 샀는데 개발이 결과적으로 안 된다면 이 3억, 5억 하던 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얘도 6, 7억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얘가 진행이 되면서 10억까지 가는 동안 주변 지역은 6, 7억까지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이나 구조를 좀 아셔야 우리 투자자분들이 크게 뭐 충분히 결정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피가 3, 4억 붙은 요 구역 지정된 거 있잖아요. 네. 요게 잘 진행이 되면 10억이지만 그렇죠. 잘 진행이 안 되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위험한 투자인가요, 그러면?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구역이 해제됐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래서 많은 구역이 지정되는데 사업성이 안 돼.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재율 뉴타운이나 왕십리 뉴타운 정말 유명했잖아요. 그때 34평 아파트가 분양가가 4억 5천이었어요. 근데 미분양 났어요. 미분양 났고 거기에 조합원들이 뭘 요구했냐면 현금 청산해달라고. 나 아파트 안 받는다고. 현금 청산해달라고 그래서 현금으로 받아가신 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던 시기에 출구 전략으로 해제가 많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 주민들이 개발을 반대하면서 구역으로 지정까지 됐는데 동의율이 75% 이상 나와서 구역까지 지정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재개발 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초창기에는 재개발 구역이 한 760개인가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한 300개로 쪼그라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300개가 다시 760개로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 거는 취소가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거의 다 된다고 봐야겠네요. 네네. 이게 왜냐면 너무 적으니까. 그렇죠. 지금 앞으로 부족하니까. 늘려야 되는 시기지. 아니, 그러면 7, 8억짜리가 3, 5억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죠. 매우 낮다고 봐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아파트를 지금 살 능력이 안 되거나 네. 아파트 사는 게 지금 부담되거나 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피를 갖다가 3, 4억 주고 구역 지정된 지역을 사는 것도 좋은 투자네요. 좋은 거죠. 근데 네.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붙어 있는 지역들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아파트가 15억 하고 있는데 네. 이 지역의 빌라가 예를 들면 한 9억 정도 해요. 네.
근데 감정평가 금액은 한 3억 정도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아까 한 10억 네. 정도 또는 9억 정도에 분양을 한다면 네. 추가 부담금을 6억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현재 상금액이 9억이고 프리미엄을 6억을 줬으면은 그냥 새 아파트 사는 게 나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 정도로 9억이 네. 9억처럼 그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붙었냐 안 붙었냐라는 그런 분석을 해서 네.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 나름 다음에는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붙어서 프리미엄이 낮아서 좀 지금 매수해도 좋은 추천하는 지역들을 좀 뽑아 놓을 필요도 있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청긴 네. 우서를?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저희가 방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사업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예컨대 3종 일반 주거지역. 예. 그러니까 용적률 300%가 최대죠. 예, 준주거지역 종상향하고 용적률을 700%까지 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용적률은 100%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반 주거지 역시 역세권 복합 용도 개발을 허용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700%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생각보다 수익률이 크지 않아서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거는 저는 아니 최대 용적률이 300%인데 단순하게 계산해서 많이 뺏어간다 하더라도 이거 400%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반대 왜 안 합니까? 그렇죠. 해야죠. 이거 안 해줘서 문제지. 용도 지역 변경이 무슨 손바닥 뒤집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그 50% 주겠다 하고 200% 가져갈 수 있었는데 100%밖에 안 돌아온다는 얘기는 일단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에 못 미치면은 실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실망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그냥 300%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쾌적하게 질 수가 있는데 700%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너무 꽉 채워서 집을 짓다 보니까 이제 숨 막힌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임대주택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다면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면 아무래도 그 선호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우리 아파트가 이런 우려도 많이들 하시는 거죠. 근데 그다음에 네.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네. 항상 기반시설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 한정돼 있는데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은 네. 이 기반시설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조금 뭐랄까 주변의 동네 질도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 조합에 계신 분들이. 근데 진짜 구덩이 무서워서 잘못 담그는 건데 네. 좀 돼서 지금 현재 노후 주택가가 그대로 방치가 돼서 더 노후돼서 슬럼화가 되는 것보다는 교통 유발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임대 아파트에 대한 물론 이제 공공 임대가 아니고 민간 임대를 기준으로 보는데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는 참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물론 이제 공공에서 지어서 너무 형편없이 자재 같은 거 부실하게 지어놓은 것들은 지탄을 받아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만 이 임대 아파트라는 것이 내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 너무 이제 예전처럼 우리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애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놀기 하기 싫어. 뭐 이 정도의 혐오감 정도 느끼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정말 많이 개선돼서 예를 들면은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중에서 대기업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뭐 과장급 정도 이상 되는데 연봉도 세요. 근데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위례 신도시에 임대 아파트 38평에 들어갔는데 너무 좋다고 난리가 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축하한다. 그러고 나서 한 1, 2년 뒤에 있다가 그 친구한테 한 가지 조언은 했어요. 뭐냐?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20년 동안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만 네. 그거에 대한 대가로 네가 지난 앞으로 10년간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기회는 얻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년 동안 편안히 살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는 우리 저 친구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연봉 자체도 꽤 높은 그런 친구들도 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도 또 애들 키우기에도 환경도 좋고 교육 요건도 좋으니까 무리하게 막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아파트를 사는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이게 좀 더 낫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재개발 구역이든 또는 재건축 구역이든 일부 지역을 빼고요. 뭐 그게 대한 혐오감이 극에 달해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시간이 흘러서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대부분의 많은 지역들은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용적률 혜택을 좋게 해주면은
두 가지 이득이 있어요. 그죠? 용적률이 올라가서 사업성이 좋아지면은 권리가액이 올라가든가, 그죠? 권리가액이 올라가든가, 추가 부담금이 적던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둘 중에 이득이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재개발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독 빌라를 허물고 집을 짓는 상업지가 됐건 주거지가 됐건, 재개발을 통해서 얻는 이득은, 가장 중요한 이득은 바로 분상제예요,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네. 이 일반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죠. 시세 대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도 낮아지고, 네. 이런 부분들이 차익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7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일반 분양가가 10억이고. 조합원 그죠? 8억이죠. 그럼 여기서 기본적인 피만 7억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나중에 프리미엄이 17억을 넘었었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아주 미니멈 수익이 7억이기 때문에 현재 재개발을 투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높은 수익이 있다. 자, 여기는 사업성이 없어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일반 분양가예요. 그죠. 그렇죠? 이건 거죠. 그 조합원 분양가는 8억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조합원은 일반 분양을 청약을 통 그래서 이 로또 아파트라 그래서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경쟁력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런 경쟁을 하지 않고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 구역을 직접적으로 조합원이 돼서 투자를 하거나 또는 네. 재개발 구역이 될 지역들을 투자하는 방법이 지금 보면은 일반 분양분 엄청난 경쟁률을 통과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7억이라서 그런 엄청난 경쟁률이 생기는데 조합원들은 무려 9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하고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인데 오로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기회가 이거를 어떤 기준에 어떤 지역을 어떤 물건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이제 좀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경쟁률이 높지만 이거에 당첨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이걸 이제 시도를 많이 하는 거죠. 네. 희박한 거죠, 가능성은. 자, 주변 지역이 저층 주거지일 경우 일조권, 조망권이나 교통 인프라 등 기반 시설 등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700% 용적률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조권이 걸리거나 조망권, 그죠? 뭐 층수 제한이라든지 또는 기반 시설이 부족하니까 실제로 거기다 고밀도로 짓게 되면은 굉장히 살기 뻑뻑해진다. 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차지하더라도 우리 좀 전에 공건대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피가 있으니까 저는 투자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단 빨리 되는 지역. 그죠? 빨리만 된다 그러면 저는 이런 지역 투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늦게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니까 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생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제가 빌라, 네. 재개발 지역이 되는 빌라 또는 단독을 갖다 구입해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 이유가 향후 제가 판단할 때는 5년간은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향후 5년간은. 그 네. 이유가 뭐냐면 현재 네. 서울의 아파트 비율이에요. 음. 아파트 비율이 건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서울의 58%의 건물이 주택이 아파트가 공급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이 58%,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국이 61%니까 네. 서울이 굉장히 적은 건물을 아파트가 공급이 됐어요. 전체 건물 중에서 네. 그래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놀랄 것 같아요. 전체 건물 중에서 58%, 거의 60% 가까운 게 아파트로 공급이 됐어? 그죠? 네. 전체 건물 중에. 네. 이게 실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요? 근데 왜 나는 아파트 안 살고 있지?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건물이 60%가 공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이렇게 눈에 안 보이냐면 실제로 주거 기준. 네. 그러니까 실제 가구 수는 42%만 아파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60%는 비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경기도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경기도는 55%거든요.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가 42%가 아파트에 거주하니까 다른 데보다도 10몇 프로가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고 싶어하는 사람 서울이 가장 높거든요, 비율이. 네. 왜냐면 지방보다 더 단독 수지나 이런 쾌적성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아파트 주거니까 60%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비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앞으로 아파트 수요자인 거죠. 또 한 가지 차이는 네. 통계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주택 수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주택 수고. 그러니까 예. 주택 수를 갖고 하는 이거는 세대 수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를 네.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정 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는 높이 짓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면적 범위 내에서도 세대 수를 많이 할 수 있고 네. 단독이나 작은 것들은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지만 네. 세대 수는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공급이 됐는데
서울에서 내 집은 없냐 하는 거는 넓은 면적이 아직까지는 아파트 네. 형태로 고밀 개발이 돼서 많은 밀집도가 없다 보니까 면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서울에서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의 면적은 작은데 세대수는 60%에 육박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3층짜리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는 한 건물 하나 지면 6세대가 거주하잖아요. 네네. 이런 다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또 결과가 나온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다가구 네네. 때문에 다가구.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네. 다음 장이 있습니다. 한번 꺼주시죠. 네. 네, 꺼주세요. 네.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이거를 보시면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준공된 아파트 중에 서울의 아파트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의 인구가 100이라고 한다면 서울의 인구수는 19% 정도 차지하고 있고 가구 수는 19.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서울에 차지하는 비중은 19예요. 근데 현재 아파트 현재 공급된 숫자는 15.5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지금 현재 계속 공급되는 아파트 공급된 수는 서울이 굉장히 아파트가 부족한 거죠. 다른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20%의 인구가 있는데 23% 이렇게 이제 많은 인구 아파트가 공급이 됐어요. 아, 네. 근데 서울은 굉장히 제일 전국적으로 서울의 아파트가 가장 부족하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적이고 더군다나 서울에 지금 아파트가 공급되는 비율을 보게 되면은 2009년 이전까지는 그래도 17%. 그러니까 좀 그래도 근사치. 좀 많이 공급을 했네요. 인구수 대비 근사치로 공급이 됐는데 네. 현재 2010년대 13%로 줄었다가 2015년 18년도에는 7%로 줄었어요. 너무 줄었네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20인데 아파트 공급은 7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외곽에 공급된 거예요. 경기도나 충청도에. 신도시로. 예, 신도시로.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률, 특히 신축 공급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구축보다는 신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는 신축이다 보니까 네. 신규 분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거죠. 이게 2015년, 16년, 17년, 18년 4년 동안이니까 이게 지금부터 4년 동안 더 쪼그라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이 되고 나서부터 줄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해제하고 재개발을 못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는 동안에도 서울은 전국의 7%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2021년도, 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는 3%대로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죠. 서울은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변화로 보면은 오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라든지 기타 막 개발에 대한 부분의 방향을 잡았는데 이게 어쨌든 이제 시장이 바뀌게 돼서 박 시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거와는 완전 반대는 재생으로 갔어요. 도시 재생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해제가 된 거죠. 그래도 거기에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경제적 위기가 같이 이제 복합이 됐고 다시 이제 오 시장이 됐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개발 방향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 특히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신축 아파트 공급되는 시장,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도 있고요. 네.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재개발될 지역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리모델링 아파트도 있고 이렇게 신축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시장은 앞으로도 한 5년간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5년간 아니고 영원히 안전해요. 그거는 뭐 어떤 노후되면 개발되고 노후되면 좋아지는 다음 거예요.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니까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변수가. 제가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4, 5년간은 신축 아파트를 통한 사업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서울이 너무 부족하니 그동안 9년 동안 안 해왔던 게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거를 많은 분들이 아니 지금 집값이 이렇게 뛰었는데 그죠? 집값이 이렇게 뛰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 집을 사야 되냐? 서울의 아파트 우리 집 안 팔린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그죠? 우리 집 안 팔린다는 분도 정말 댓글 정말 많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니, 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무슨 집이 부족해요? 우리 집 팔리지도 않는데. 요즘에 매물도 많이 늘어나는데 네. 무슨 소리 하시냐. 네. 근데 그런 지역과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그래요. 어떤 지역의 개별적인 특징을 다 이렇게 나타내거나 세밀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 어느 동네는 어떻고 어느 동네 이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거든요. 또 한 가지 요즘에 최근에 어제 뉴스도 나왔었는데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요. 맞아요. 철근.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건물을 짓는데 예전에 비해서 건축비가 2배 이상 뛰었거든요. 인건비도 봐요. 예전이 뭐 20년 전이요? 아니요. 불과 10년 전. 그죠. 10년 전.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건축비가 뛰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땅값도 올랐죠.
인건비도 오르죠. 원자재 가격도 올라요. 그런 상황에서 화폐도 풀려서 화폐 가치도 떨어지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이 지금 이렇게 도표나 통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입주 물량이 지난 앞으로 4년간은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무작정 떨어져야 된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우리 건권대님이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아 그래요? 우리 건권대님이 이제 아파트 공급 원가를 얘기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철근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네. 기타 자재값이 뛰면서 예전에 2억 정도 10년 전에 2억에 지던 아파트를 지금은 4억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두 기본적으로 배니까. 이거는 네. 이제 1군이냐 2군이냐가 아니고 무조건 그냥 아파트를 갖다가 그냥 일반 동네 건축업자가 지어도 4억이 들어가요. 네네. 아파트는. 네. 이렇게 공사비가 두 배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광역시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30평대 아파트가 뭐 15년 차 되는 아파트들이 2억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옆에다 똑같은 아파트를 땅을 공짜로 주더라도 내 돈이 4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비. 예, 이런 아파트들은. 근데 2억인데 전세가가 1억 7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안전한 투자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은 서울이나 중심부, 학군이 좋은 지역에 몰리다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도 어떤 아파트는 15억인데 어떤 아파트는 2억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비싸게 올라간 아파트 공급 원가를 넘어서는 이런 거를 사시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바둑판처럼 잘 쪼개져서 네. 학교 보내기도 좋고 살기 나쁘지 않은데 네. 2억짜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은 한 2, 3천이면 투자가 가능하니까 저는 이런 것 투자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봐요. 특히 우리 젊으신 분들. 청약을 가지고 기다려도 2,700대 1을 경쟁률 뚫어야 되니까 실제로 당첨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제가 2, 3천을 모으시든지 아니 부모님한테 빌리세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이런 아파트를 투자한다면은 네. 이게 항상 공급 원가 이하로는 항상 떨어질 수가 없어. 이거는 IMF가 한 번 더 오더라도 안 떨어져요. 이 아파트는. 왜? 옆에 IMF 때문에 공급 철거까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럼 아파트 짓는 돈이 4억에서 6억으로 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2억짜리 요거는 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네. 제가 정말로 충심해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뭐 용산이다 강남이다 아니에요. 제일 안전하고 투자는 지방에 광역시에 이런 저렴한 아파트들 네. 전세 높은 거 이게 가장 안전해요. 아카시아님이 오늘 네. 방송 즉흥 방송이죠? 정규 프로 아니죠? 네, 번개 라이브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이거 번개를 하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라이브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저희가 아직 몰라서 아, 네. 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니까 제가 미리미리 공지 안 드리고 네. 갑자기 이렇게 준비 안 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 네. 네. 뭐 그래도 이제 네. 알람을 받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저희랑 이제 소통하면서 또 하고 싶은 얘기도 하시고 또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좀 듣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전달해 드릴 내용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유주택자들, 그러니까 다주택자죠. 집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 그 다주택자들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 특히 2021년도, 2022년도에 폭등했다고 정부 여당에서도 주장하고 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많이 주장해요. 네. 뭐 여당의 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도 계속 주장하죠. 임대주택 하는 사람들, 유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이번 정부가 계속 주장했던 거고. 근데 비율을 보게 되잖아요. 서울은 유주택자가 집을 보유했던 비율이 2015년도죠. 네. 2015년도에 1.19였어요. 네. 근데 2018년도는 1.18로 빠졌어요. 줄었네요. 그러니까 유주택자 비율이 1.19에서 1.8로 줄었는데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폭등한 게 아니고 실수요자들조차도 집을 사면서 집이 없던 사람들이 사면서 집값이 뛴 거예요. 그 실수요자들.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경기도는 2015년도에 1.18 하던 유주택자 비율이 네. 1.22로 올라갔어요, 오히려. 수도권에서 예, 많이 예. 있네요. 근데 경기도의 이 시기에는 집값이 안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산다고 집값이 뛴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통계치가 나오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임대주택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뛰었다. 집을 여러 채 사서 집을 뛰었다. 이게 진짜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 이제 이유와 핑계를 어디다가 갖다 대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게 다주택자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자, 우리 그리님 나방 정규 시간을 정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나방 정규 시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요. 아직은 저희가 좀 그 구독자 수가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한 3만에서 한 5만 정도 사이가 됐을 때 나방 정규 시간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약 2만 정도인데
이게 3만에서 5만 정도면 저희가 다다음 달 정도거든요. 아, 네. 네, 한 달, 두 달 정도 있다가 나방을 정규로 제대로 시작을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시간을 정해 드릴게요. 너무 약간 서운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해적 방송? 이게 약간 번개 방송? 네, 번개 번개 방송을 라이브. 하면서 계속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저희가 내용이 지금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되게 어색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제가 질문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내용들 물어보시면 제가 좀 대답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네. 엘리샤벳님이 네, 방송에서 뵐 수 있었던 권 선생님을 여기서 뵐 수 있어 너무 좋고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가족 아니세요 가족? 외국인이신 같은데. 네. 따님 같아 따님 엘리사벳. 예. 우리 이상한데요? 사람들이 공부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뭐 여유자금 1억 투자처 궁금해요. 지금 그 여유자금 1억 정도면요, 우리 아라님 임대사업을 내셔가지고 저는 한 5천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빌라 네. 또는 오피스텔 이걸 네. 두 개 나눠서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갭 투자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건 없어지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시기죠. 네. 갭 투자를 되게 죄악시 하시는데요. 아 지금 방법 자체가 대출 안 해주죠. 그럼 뭐 갖고 투자를 해요? 작은 돈 들어가는 방법 자체가 전세 끼고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 놓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갭 투자 하는 사람들 무슨 투기꾼 취급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시각이다. 네. 이렇게 어쨌든 생각합니다. 갭 투자를 지금 하시는데 네.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된 지역들, 그러니까 재개발로 지정이 안 된 지역들의 빌라들, 특히 지금 중심지가 아니고 뭐 구로동이라든지 뭐 강북구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은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의 갭 투자하고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가 안 나는 빌라들 지금도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저는 투자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 두 개 중에서 만 이런 거를 갖다가 3천만 원씩 해서 세 개를 만약에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재개발로 지정이 되잖아요. 피가 3, 4억이 바로 붙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럼 나머지는 그냥 공짜로 가져가요. 이렇게 세 개 중에 30% 확률이니까 세 개 다 올라요. 지정이 안 돼도. 그럼 이 세 개를 합치면은 원하시는 1억의 투자금이 2억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게 충분히 지금 가능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용적률을 뭐 임대주택으로 뺏어가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일반 분양가하고 시세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 위주로 그거를 바라보고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가장 안전한 투자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시에 한 3천이면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 15년차, 20년차 된 아파트 이거 사는 것도 굉장히 안전한 투자고. 자, 빌라 입주권 없지 않나요? 왜 빌라 입주권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저거 공공 주도 개발 2월 4일 이후로 사는 빌라들은 입주권이 없지 않냐?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 없애려고 난리치고 있어요. 저 논의하고 예. 있어요. 얼마 전에 안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여기 방송할 때. 근데 언제 그랬어요? 그때 아무튼 차서 이제 보여드릴까요? 그때 안 제가 없애진다 그랬다고? 국토부 장관 바뀌면서 어.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더니 어. 그때 이 기조가 그냥 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국토부 장관이? 예, 2월 4일. 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거 인정을 안 하세요. 자, 이렇게 제가 공건대님 약점을 잘 잡아요. 그러니까 팬분들 좀 무조건 믿지 말고 잘 색안경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만 갖고 그래. 네. 자, 그래서 그거 없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투자를 안 하시는 거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공공 주도로 개발할 지역도 많지 않고 공공 주도하는 지역도 나 그거 2월 4일 이후에 입주권 안 주는 거 하면 안 할 거야. 나 할 거야, 다들. 그럼 그거 없어질 거예요. 자, 취득세 12% 내더라도라고 리라님이 써놓으셨는데 임대사업 내세요. 12%는 임대사업 내면은 1.1%하고 참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저는 임대사업, 물론, 뭐, 종부세라든지 여러 혜택, 재산세에 대한 혜택이 많이 없어질 가능성도 높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임대사업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셔야 돼요. 항상 정부 말을 들어 선고하신 분 있습니까? 있어요? 아, 그때 있네. 전 정부 때 최경환, 집을 사라고 할 때 그때 샀으면 그때는 선고했네요. 최경환 예, 예. 소유노믹스 예, 할 때 맞아요, 니네도 맞아요. 아파트 사세요 했는데. 그리고 임대사업 내서 집 사세요 할 때 샀으면 된대요. 네네. 그죠? 그거는 저희 말을 들으세요. 저희 말을 들으면 무조건 돈 법니다. 그때 저희도 사라 네. 그랬으니까. 네네.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 됐나요, 벌써? 네. 다 됐나요? 끝인가요? 네. 얘기하셔도 되는데. 자, 재개발 될 만한 빌라 투자처 찾는 방법 어떤 식으로 검색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역을 우리 시청자분들 뭐 그 지역에 저희가 물건을 사놓고 시청자분들한테 그거를 팔기 위해서 그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돈을 벌 수 있게끔 찾아드리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찾아드릴 테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오픈해 드릴 거니까 계속 시청하세요. 제가 오늘도 한 그럴 쯤만은 제가 한 두세 개 아까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울의 역세권에 전세 끼고 뭐 지어진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한 5천만 원 들어가는 빌라도 있더라고요. 많아요. 어, 네, 그러니까 되게 좋아. 아직도 한 3천, 4천, 5천 원 투자할 수 있는 빌라들 많으니까 네. 서울에 네.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6월 단기 자동 말소되는 역삼동 이투룸 더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보유죠. 자, 아로니아님, 금천구 시흥 5동 2번에 지정된 곳 있는데 자꾸 팔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팔라고 할 때 파시면 안 돼요. 부동산이 계속 전화가 올 때는 파시면 절대 안 돼요. 팔라고 한다는 얘기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그리고 지정된 거 아니고 후보지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지정되려면은 한 10월 정도 돼야 확실하게 구분이 되니까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고. 아카시아님, 제가 멘트는 던졌지만 우리 여기 공또원대님 책임질 거니까 꼭 오세요. 갑자기 책임을 자, 이천동 강촌 43평 매수할까요? 우리 이천동 좋아하시는. 매수하셔도 됩니다. 네. 네. 지금-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대형이잖아요, 조금. 대형에 상관없어요. 네, 대형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대형을 지금 굉장히 좋게 봐요. 네. 왜냐면 지금 계속 중소형 위주로 공급하니까 네. 대형의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대형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항상 공급이 부족한 건 항상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형 쪽 이천동 공급해야 같은 데는 대형이 필요하고 대형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이에요. 아파트가 새로 바뀌기, 새 걸로 바뀌기만 하면은, 아예 반포나 압구정동에 대형을 없어서 못 사지, 수요가 부족하진 않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천동도 마찬가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아라님, 저는 제가 좀 바빠요. 많이 좀 일들이 많이 벌어나가지고 바빠서 상담 못하는데 저보다 더 실력이 좋고 팬들이 많은 우리 권꾼대님 제가 시간을 빼놓을게요. 권꾼대님한테 상담을 받으시면은 한번 받아보시고 부족하면 그때 제가 조금 추천해드릴게요. 농담입니다. 권꾼대님이 저보다 요즘 시장에 대해서 더 잘하시니까 권꾼대님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산타운이나 신공동 내면 1차 원삼성은 뭐죠? 도원삼성. 아. 공덕 선택 아주 잘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박영님 축하드립니다. 많이 오를 겁니다. 네. 이게 세 개 다가 다 좋은 여건들을 갖고 네. 있는 투자성이 높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결정하고 행동하신 거가 제일 잘하는 행동이십니다. 저희가 이 직접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는 자리를 저희가 한 이번 여름 지나면은 네. 저희가 뭐 골프 번개, 아, 또 등산 번개 이런 것도 할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 같이 뭐 등산을 오르락 내려 하면서 네.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제 네네. 조금 이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면 네.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렇게 좀 대화도 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번개도 하고 또 골프 번개도 또 같이 나가서 오, 좋죠.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할 거니까 네. 조금 더 기대해 주세요. 저희가 자주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김군대가 골프 되게 잘 칩니다. 네, 돈 많이 가져줘야 됩니다. 저는 못 칩니다. 근데 제가 어깨 수술해서 한동안 몇 달 쉬어가지고 모르겠네. 자, 목 이동 염창 역세권 빌라 어떨까요?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그쪽이 또 약간 바람도 탈 수 있거든요. 조나단님 목 이동 역세권 빌라 괜찮습니다. 동호암동 남효님 어떻게 생각해요? 동호암동. 동호암동 많은 사람들이 고도 제한 때문에 뭐 이렇게 안 된다, 뭐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는데요. 동호암동만한 그 입지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남산 밑에 이 남산을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서울의 어떤 주택의 형태든 간에 그런 입지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한강변을 대체할 수 없듯이 남산 주변 지역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발 고도 제한 같은 거 최근에 보면은 저희 영상 올린 거에 보면은 고도 제한 해제되고 완화될 가능성이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되고 나서는 거기를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고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은 먼저 투자해야 수익을 내고 충분한 혜택을 얻는 거지 남들한테 다 알려지고 나서 가보면은 금액이 천정부지입니다. 물건도 없고요.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희가 조금 아쉽네요. 좀 상담을 좀 늦게 해드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네. 그만하도록 하고 우리 네. 시청자분들 구독 보시면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같이 눌러주시고 네. 구독 플러스 알람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뭐 좋아요 마음에 드셨다면 강요하지 않습니다.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